남편하고 결혼한 거는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 직업은 있었지만 집안 문제로 남편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는다고 고생 좀 꽤나 했기 때문이었다. 그 덕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은행 대출의 힘을 빌려서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은 했지만 맞벌이 때문에 아이 가질 생각을 전혀 못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데도 우리 부부에게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 구멍이 있었는데 우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시댁에 가면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시누이 가족 때문이었다. 밥 사준 게 뭐라고 매달 돈이 나가냐 생각하겠지만 시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조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를 불러냈다. 나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먹는 한우집을 가거나 멋대로 고급 식당을 예약해서 당연하게 우리 보고 결제를 하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답답한 건 시매부도 그렇고 시어머니 역시 이런 걸 자연스러워했다는 것이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필터링 없이 이렇게 말했다. 쟤들은 애들이라도 키워서 돈 나갈 데라도 많지. 아이도 없는 너네는 돈 나갈 데가 어딨다고 좀스럽게 이러니? 저희가 아이 없는 건 맞는데요. 오늘 식사한 사람만 해도 8명이나 돼요. 금액은 얼마나 나온지는 아세요?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아깝다고. 앞으로는 나보고 눈칫밥이나 먹어라 이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너는 옛날이었으면 애 못 낳은 거 하나만으로도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야. 어머님,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조카나 잘 돌볼 생각이나 해. 괜히 돈 아깝다고 애들한테 싸구려 사 먹일 생각하지 말고. 막말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지금 누구 때문에 아이가 없고 이 고생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속으로 삼켰다.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하시는 분이고 시누이 또한 개념이 없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짜증이 났던 건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으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나한테만 바란다는 것이었다. 말로는 자기도 시댁에 잘하고 있다고 나한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신우가 시댁에 자주 안 찾아간다는 걸. 왜냐하면 그대가인지는 몰라도 신매부가 밥 먹으러 올 때는 귀신같이 찾아오지만 시댁 행사가 있으면 귀신같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아주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마치 자기가 보내주는 것처럼 행세했다. 엄마가 이번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곳 좀 찾아봐요. 제주도요? 네,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비행기표 예약하시면 엄마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정을 어떻게 잡아요? 당일치기도 안 되고 1박 2일로도 도무지 갔다 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가? 갔다 오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저번 달에 시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다녀오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해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언니는 나처럼 하기 힘들구나.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 제가 다녀올까요? 네? 저하고 애들 표까지 예약해 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그러면 언니도 안 피곤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태연하게 시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갔다 왔다는 시누이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자기들 가족끼리 놀러 갔다 와놓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핑계 삼아서 공짜 여행을 갔다 오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뻔히 보이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했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다. 그나마 제주도 여행은 우리가 일정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시어머니가 원하는 팔찌를 사주는 것으로 돈은 똑같이 나가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돈 모으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평생을 시댁 식구들한테 당하고 살았던 남편은 나한테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자기한테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말해봐.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달라지지 않아도 말은 해야지. 그래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을 거 아냐. 기대도 안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시댁과 연을 끊고 싶어도 남편이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돈을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전처럼 내가 모르는 빚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시댁에 안 따라갈 수도 없었다. 그러다 평소처럼 명절이 다가오기 한 주 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자신들은 일정 때문에 한 주 빨리 집에 왔다 간다는 연락이었다. 이것도 알고 있었다. 말로는 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명절 한 주 전에 먼저 와서 당일치기로 밥만 먹고 집에 간 다음 정작 명절 때는 신우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것을 물론 나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전이나 튀겨야 했고 신우는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튀긴 전을 가져가는 패턴이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싫었다. 나는 고생하는데 신우이는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번 명절부터 시댁에 가도 밥만 먹고 바로 올라오자. 아영이도 바쁘다고 해서 우리까지 올라오면 엄마 혼자 있을 건데? 바쁘긴 뭐가 바쁘다고 그래. 보니까 명절에 시댁도 안 가던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애들이 매번 어디 놀러 왔다고 자랑했잖아. 아, 나도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있겠어. 마음 같아서는 시댁 자체를 안 내려가고 싶은데 그나마 자기 생각해서 이번에는 밥만 먹고 오자고 하는 거야. 그래도 명절인데. 그렇게 명절이 중요하면 나하고 이혼하고 거기서 살아. 강하게 나가서인지 남편은 내 말을 듣겠다고 했다. 그렇게 명절날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자고 했지만 나는 일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장난하냐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신지 아무 말을 못 하셨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다. 신우이한테 말을 했는지 신우이에게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주변이 시끄러운데도 신우이는 나한테 화내기 바빴고 나는 모든 말을 무시한 채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신우이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주변이 아주 시끄러운 거 보니까 행사하는 거 같은데 좋은 데로 놀러 가셨나 봐요? 언니야, 말로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명절인데 일찍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언니도 딴 생각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딴 생각이요? 아, 제가 아가씨처럼 놀러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라고요? 그런데 저는 놀러 가면 안 돼요? 지금 장난해요? 제가 언제 장난치는 거 봤어요? 저는 언제나 진지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을 꼭 기억할게요. 내내 기억하세요. 이미 남편까지 내 편을 들겠다고 한 이상 나는 두려울 게 없었다. 더 이상은 시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신우는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를 통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놀러 갔다가 돌아왔는지 명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의 호출이 이어졌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지금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니까 당장 오라고는 못하고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로도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다. 2달 정도 안 찾아가니까 내가 단단히 마음 먹었다는 걸 눈치챈 신우이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부르려고 했다. 조카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서 나보고 와달라는 것이었다. 애들이 보고 싶다는데 이번에는 약속 잡아보는 게 어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빠서 당분간은 못 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빴다고 매번 바쁘다고만 하세요? 바쁘니까 바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아가씨는 저희가 밥도 안 사고 애들 용돈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오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뭘 놀래요? 뻔히 보이는 걸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말을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얻어먹길래 대놓고 얘기한 건데 제가 잘못했나요? 언니! 아가씨도 알겠지만 저 결혼해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신우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화가 난다 해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본인이 했던 일도 있다 보니까 아무 말을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뜻밖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던 시어머니가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이 골절되었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병원 생활과 재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게 기회다 싶었는지 신우이는 당연한 듯이 나한테 병간호를 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신우가 병간호로 고생하는 게 싫었는지 나를 보며 당연히 며느리가 있는데 해주겠지 하셨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노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도 했고 병간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시어머니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엄마 이거 봐봐. 내 말이 맞지? 요즘 언니가 예전 같지가 않다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너 잘 들어. 세상이 변했어도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야. 너가 지금 누구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지를 몰라? 결혼해서 사는 게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나 아니었으면 승준이도 네 옆에 없어. 없었으면 다른 남자랑 결혼했겠죠. 뭐? 언니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뭐라도 받은 게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지금 언니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전부 다 우리 오빠 때문이잖아요. 누가 보면 저는 평생 논 줄 알겠어요. 너 혹시 딴 남자 생겨서 이러는 거니? 딴 남자 생겼으면 제가 여길 왔겠어요? 어머머, 얘 좀 봐. 아주 도끼를 품고 얘기를 하네. 도끼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품었겠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언제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을 결혼 전까지 이용해 먹었으면은 최소한 결혼 후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서 겨우겨우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데도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게 끝이에요? 빚 다 갚으니까 마치 뭐라도 맡긴 것 마냥 바라는 것만 많으시고 이제는 저보고 며느리니까 병간호에다가 병원비까지 내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하면은 저한테 뭐라도 주실 건가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엄마가 누워있는데도 그런 말을 막 하세요? 너는 잠깐만 있어봐. 너 뭐라고 했어? 하면은 뭐라도 줄 거냐고? 에라이 이 나쁜 이치야. 너는 받아가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까지 착한 척 한 거야? 어머님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받아가고 싶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너 정말 왜 이러니? 1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 같네요. 저는 이 집에서 물질적으로 받은 것도 없지만 마음도 받은 게 없으니까 앞으로 기대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을게요. 뭐?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억지만 부리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럽게 우셨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는 저런 꼴을 보면서도 엄마 편을 안 드냐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말한 것 중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고 남편 역시 집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기에 집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라며 나보고 집에 올라가자고 했다. 집으로 가면서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내가 왜 고맙냐고 하니까 남편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하지 못한 걸 내가 대신 해줬다는 게 고맙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고맙다고 했다.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돼주어서 고맙다고. 한동안 시댁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보고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화난 건 화난 거고 엄마 치료비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왜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누가 내요? 그거야 아가씨가 해결을 보셔야죠. 아니, 우리 오빠도 있는데 왜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냐고요? 저는 그동안 사준 거를 적금 넣어서 병원비로 줬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그동안 얻어먹은 거 병원비로 낸다 생각하시고 해결하세요.
저 돈 없어요. 그럼 어머님 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엄마가 돈 있으면 제가 이러겠어요? 저도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알았어요. 오빠한테 말할게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병원비 부분도 안 주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오빠가 그랬다고요? 병원비 안 주는 걸로요? 내내 끝났으니까 어머님 집을 팔아서 비용을 치르든 알아서 하세요. 언니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아가씨도 저처럼 무시하세요.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언니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 엄청 나온 거 알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1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 같다고. 저는 돈 쓴 것도 있지만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양심 있으면 저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언니. 신우가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병원비까지 우리가 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내가 안 준다고 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신우였기에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심해부하고 얘기가 잘 안 통했는지 결국 시어머니의 집을 처분해서 병원비를 해결한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 돈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면서 신우이는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를 나보고 모시라고 했다. 내가 왜 모셔야 하냐니까. 신우이는 모시기 싫으면 자신이 모실 테니 한 달에 생활비 명목으로 150을 보내라고 했다. 제가 왜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언니가 모시기 싫다면서요? 원래는 오빠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제가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돈 드릴 생각도 없고 어머님 모실 생각도 없으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엄마는 언니네로 보낼게요. 오셔도 저는 문 안 열어 드릴 거고요. 신경도 안 쓸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억지로 들어오셔도 제가 뭐라도 해드릴 것 같아요. 있어봐야 어머님도 스트레스만 쌓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건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돌보셔야지. 제가 모셔봐야 좋은 꼴 못 볼 거 아니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모시는 걸로 해결이 됐지만 심해부하고는 얘기가 안 됐는지 매번 다투기만 한 것 같았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님이 싫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여기 와서 눈치 보지 말고 차라리 시끄러워도 거기서 당당하게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다. 어쩔 수 없었는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작은 월세방이라도 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모든 몫은 신우이가 맡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다. 매번 심해부와 다투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나는 그러냐면서 대충 무시하고 있는 중이지만 웃긴 건 분명 나하고 사이도 안 좋으면서 왜 지금도 연락을 해오는지는 모르겠다.